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아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 그 10시가 조금 넘었고요. 네, 저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지금 보시다시피 온천천을 이용해서 반여동에서 부산대학교 주짓수 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가면 조금 돌아서 가거든요. 돌아서 가는데 5분 10분 차이지만 자전거를 조금이라도 더 탄다는 거는 이제 운동 효과가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주짓수 운동할 때 좀 미리 몸을 더 풀어주는 효과도 있어서 제가 오늘은 조금 돌아가더라도 좋은 경치를 보면서 가려고 이쪽 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저께 우리 한 주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우아유도관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일주일하고 이틀째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 간원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처음에 복귀를 했었는데 점차 이제 하루가 지날수록 복귀되는 인원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또 다른 체육관에서 수련을 하시다가 이번 기회에 저희 우아유도관으로 좀 옮기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또 한번 유도를 배워보기 위해서 입관하시는 분들도 몇 명이 계시고,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 전처럼 인원이 꽉 차지는 않지만 뭐 지금처럼 기분 좋게 열심히 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금방 또 전에처럼 인원이 많이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5월달 정도에는 학교 개학이 있을 거라는 예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문자가 한 통 왔었는데요. 우아범이 작년까지 14년간 사립학교에서 체육교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사립학교 체육교사인데 정직이었습니다. 상학연금을 들어가는. 그래서 막 꾹 참고 평생 있으면 한 60몇 살까지 하고 정년 보장 받고 그리고 연금이나 받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성격에 도저히 유도를 매일 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의 반대가 많았지만 큰 마음 먹고 제가 이제 우아유도관을 오픈해서 학교를 간뒀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직까지도 저 핸드폰으로 뭐 교육청이라든지 또는 여러 교사들이 하는 연수기관에서 안내 문자 이런 게 좀 오거든요. 근데 어저께 온 문자가 설문조사인데 교육청 문자였거든요. 이렇게 온라인 수업 또는 개학과 관련해서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묻는다 이래가지고 문자가 한 통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문자를 받기만 받고 따로 그 뒤에 액션은 제가 취하지 않았는데, 아마 이런 것들 조사하면 제 생각에는 곧 이제 5월이 되면 서서히 이제 개학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저는 100% 완치,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어지기까지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일반적인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 이제 끝이 났다 라고 딱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일선 학교 개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저희도 이제 체육관 도장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복귀를 아직 하지 않은 대부분의 간원들이 학생 간원들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태가 이래서 학교도 아직 못 가는데 신체적 접촉이 있는 이 유도 체육관에 자녀를 보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빨리 개학을 해야 저뿐만이 아니고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조금 회복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개학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는 제가 수영천을
자전거를 탔다면요, 지금은 이제 온천천으로 시작했거든요. 여기가 그 토고 한양 아파트 지점, 학교로 치면은 제가 나온 모교인 안락중학교 지점이 온천천의 끝자락이에요. 여기서 계속 가면 저 남산동, 구소동까지 이 온천천이 이어져 있습니다. 아마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타지에서 혹시 부산에 자전거 여행 오신다든지, 꼭 자전거 아니더라도 한강에는 비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바람 쉴 만한 곳을 찾아보신다면 수영천, 온천천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괜찮습니다. 여기도. 예, 오늘은 제가 좀 라이딩 2박 후의 주제를 초보 유도가, 그러니까 유도 초보자들이 조금 생각하고 배워야 할 유도 배움의 방향, 이런 걸 한번 제가 주제로 한번 잡아봤거든요. 뭐 딱히 대단한 건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한번 제가 가는 길에 조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유도라는 운동이, 여러분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 유도에 관심이 있거나 유도를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도 얘기를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도는 어떤 운동입니까?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생각보다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복잡한가요? 다들 느끼는 바가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유도가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조금 쉬운 운동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보다는 좀 기준을 잡고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초보자의 유도 수련 방법,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도는 어디 가나 마찬가지일 텐데, 처음 유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나가다가 식당 있네, 이 집에 밥 한번 먹을까? 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도 자체가 사람을 공중에 던져서 맺히고 또는 쪼르고 꺾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무섭게도 여겨질 수 있고요, 좋게 얘기하면 아주 멋진 스포츠로 여겨질 수 있는데, 이 전혀 유도를 모르는 사람이 유도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까지는 단 한 번의 어떤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민하고 할까 말까 하고 하다가 이제 유도 도복을 입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유도 유튜브나 아니면 언론에서 나오는 여타 많은 멋진 한판승을 맺히는 그런 동영상 장면을 보고 이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유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안타깝지만 처음 온 사람한테 상대를 집어 던지는 것부터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유도는. 그게 유도 정신에도 맞고요. 이게 사실 뭐 총칼, 무기를 안 들었다 뿐이지 우리 몸을 무기화시켜서 상대를 제압하는 무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역사라든지 예의라든지 인성이라든지 또는 내 몸을 먼저 보호하는 호신이라든지 이런 교육 없이 무작정 상대를 제압하고 던지고 하는 기술만 먼저 가르쳐 준다면 유도가 추구하는 어떤 배움의 가치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유도의 역사는 100년이 훨씬 넘기 때문에 기존에 유도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매뉴얼과 시스템이 있어서 타 어떤 종목에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4년간 유도 수련을 한 사람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제대로 처음부터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 유도 시작하면 알려주는 게 낙법입니다. 낙법. 낙법은 총 유도에는 후방, 전방, 측방, 회전 낙법, 이래서 4가지가 있긴 한데요. 진짜 유도를 빨리 배우고 싶고 실전에 사용하는 어떤 낙법의 종류를 줄인자면 저는 측방 낙법과 회전 낙법 정도 빠르게 마스터하면 이제 바로 스파링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말하는 마스터 했다는 말은
내 의지랑 상관없이 상대가 집어 던졌을 때 나를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몸이 공중에 떴을 때 기존에 배웠던 연습했던 낙법이 자유자재로 딱딱 치면서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제가 마스터했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에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통해서는 실력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낙법만 초반에 배우는 것보다 낙법을 내가 날아가려면 어떤 기술에 걸려서 날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술을 내가 넘어져 보면서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낙법은 이래 치는 거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기초적인 동작들만, 예를 들어서 뭐 업어치기, 허리리기 이런 거는 첫날부터는 안 되겠지만 안다리, 밭다리 정도는 금방 가르쳐 가지고 한번 저한테 걸어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살살 걸려도 낙법을 빵빵 쳐주거든요, 초보자들한테. 그러면 초보자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이구. 그러면서 그 기술도 익히고, 그 뒤에는 제가 몇 번 날아가고 나서는 반대로 저를 던졌기 때문에 그 초보자들도 제가 해당되는 기술로 맺혀보겠죠. 그러면 낙법이 조금씩 익숙해지는 단계가 됩니다. 그거를 좀 반복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떠한 기술에도 내 몸을 보호하면서 낙법을 칠 수 있는 능력까지는 금방 누구든지 실력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이게 유도는 사실 여러분 사격이나 양궁으로 치면 간역판에 정 가운데 딱 총알이나 활을 쏘아서 맞추는 걸 유도에서 한판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유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관역이 상대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처음에 유도 기술을 배울 때 움직이는 상대에게 기술을 거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배려하고 봉사하는 마음에 허수아비처럼 가만히 서 있어주는 상대에게 기술을 배우죠. 그러고 나서 뒤에 그렇게만 연습한 사람이 스파링을 한다면, 자유연습을 한다면 배웠던 기술이 먹힐 리가 없습니다. 계속 이제 반영 목표물이 자꾸 움직이니까 타이밍이 안 맞죠. 그래서 그러면 이 타이밍을 내 걸로 만들어내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발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도에는 다양한 발기술들이 있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허벅다리, 업어치기, 허리 우리기, 뭐 배대 뒤치기, 이런 이제 멋진 한판 기술들만 생각하는데 그런 기술들을 성공시키기 전에 꼭 그 전에 연결되는 발기술들이 있는데, 그렇게 발기술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초보자 기준에서 꼭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언제든지 이제 자기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발기술이 한 4-5개 정도 생각하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게 안다리, 그 다음에 안디추, 그 다음에 모두걸기, 그 다음에 발목 받치기, 거기다가 뭐 밭다리 정도까지 섞어준다면 한 5개의 발기술이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유도하는 사람이라면 업어치기 선수든 허리 기술 선수든 다 연습이나 시합에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특기 기술은 아직 제가 얘기를 안 했죠. 딱 아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익히기 할 때나 기술 연습할 때, 또는 상대를 주로 맺힐 때 내 특기 기술은 도복 입는 시간만큼, 체육관에 나오는 횟수만큼 하루하루가 갈수록 늘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좀 큰 기술, 특기 기술보다 작다고 여겨지는 발기술들은 솔직히 조금 외면하거나 초보자들이 실천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기 기술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이 발기술들을 내가 끊임없이 익히기 또는 연습해서 상대방에게 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기술을 걸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이루어지냐면, 이 발기술을 성공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상대를 밀거나 당기거나, 아니면 내가 상대보다 한 발이라도 더 움직여야 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그런 유도가 발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복싱으로 치면 발기술이 잽이 잽. 끊임없이 스텝 밟으면서 잽을 딱딱딱 치다 보면 가만히 서가지고 카운터 펀치를 한 번에 노리려고 하는 선수보다 훨씬 효율적인 경기를 할 수 있죠. 유도도 그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너무 많이 열심히 움직이면 빨리 지치지 않느냐,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끄는 게 체력적으로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생각엔 좀 반대입니다. 어차피 유도는 시합장 안에 들어가면 상대와 내가 고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육을 다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한 번에 으라차차 쓰는 그런 근육을 쓴다면 그게 물론 성공하면은 빨리 경기가 끝나고 이기겠죠. 하지만 유도가 비슷한 체급에 비슷한 경력에 붙었을 때 그게 한 번에 그래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가볍게 몸에 힘을 빼고 많이 움직이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4-5가지의 발기술을 구사하고, 그러던 틈에 적절한 찬스에 내 특기 기술을 섞어서 상대를 공략하는 그런 스타일의 유도가 한없이 늡니다. 한없이 끝이 없어요. 이거와 반대로 또 뭐 지도자들마다 성향은 틀린데, 아주 강한 특기 기술 하나를 엄청나게 단련시켜서 시합을 데리고 나오거나 자유연습을 하는 그런 수련생들도 있거든요. 오버치기면 오버치기, 허벅다리 허벅다리, 초보자 이상으로 엄청 잘합니다. 왜? 그것만 연습했으니까. 하지만 움직임과 발기술이 동반되지 않은 그 특기 기술 한 가지 단조로운 이 유도는 내가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날아가겠지만 나중에 계속 날아가다 보면 그 기술에 대한 방어가 생기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유도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유도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발기술을 많이 때려주고 그 다음에 특기 기술 섞어서 공략하고, 그게 유도입니다. 그게 시합에서 이제 내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연습된 행동을 한다면 남들이 봤을 때는 아주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2가지를 추가한다면요, 잡기. 유도는 이제 딱 그 어떤 종목에도 없는 잡기 싸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잡기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최적화된 잡기를 연구하고요. 근데 이거 너무 초보자 수준에서는 잡기의 비중은 크게 안 두는 게 낫습니다. 잡기 싸움 져가지고 날아가 보는 것도 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거든요.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유도를 원한다면 잡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대3의 비율 또는 8대2의 비율로 이제 반대쪽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양시켜야 된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오른쪽 업어치기가 주특기인 선수라면 앞서 말씀드린 나의 잡기와 다양한 움직임, 또 다양한 상대방 중심을 무너뜨리는 발기술로 시합을 이끌어 가다가 절묘한 타이밍 찬스가 왔을 때 내 강한 특기 기술 오른쪽 업어치기를 구사하면 아주 이제 깨끗한 유도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것 또한 상대가 이제 일반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스파링을 많이 하거나 연습을 많이 한 상대는 거기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왼쪽 기술로 해당되는 왼쪽 외기 덮어치기 또는 뭐 왼쪽 외기 덮어치기를 이은 뭐 안뒤축 걸기 감기, 일명 낚시라고 하죠. 뭐 아니면 또 왼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을 1-2가지 정도,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80%는 내가 주로 하는 오른쪽, 20%는 반대쪽의 비율로 유도를 맞춰 나간다면 가장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유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유도는요, 유럽이나 외국보다는 일본에서 이제 지금껏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유도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도 거기에 영향을 좀 받은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뭐 이런 형태로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를 하고 유도 수련을 하신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유도 수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뭐 유도를 오래 했지만 쉽게 잘 되지 않는 건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제가 거는 모든 기술은 웬만해서는 양손 2깃을 잡고 할 수 있는 기술들로 연습을 하는 게 또 바람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만 잡는다든지 잡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기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들은 내 몸을 던져버리면 그 다음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끊기잖아요. 걸리면 대박인데 안 걸렸을 경우 체력적인 소비도 많고, 또 이제 벌칙에 대한 어떤 부분, 위장 공격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처음에 배울 때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안 고쳐지니까 처음에 익힐 때 내가
양깃을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어디 가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키고 하신다면, 어디 가서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친구 유도 제대로 배웠네, 야, 저 친구 유도 좀 하네 라는 칭찬을 들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동안 지금 여기 부산대학교 주짓수 랩 쪽으로 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 게시 영상물의 제목에 유도 초보자의 바람직한 뭐 수련 방향, 뭐 요런, 아니면 뭐 초보자들이 갖춰야 할 유도에 대한 뭐 생각, 뭐 요 정도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두서없이 얘기를 드렸는데, 시간 나실 때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한다 생각하고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유도 수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하는 훌륭한 선수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유도 자료들을 보다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일맥상통한 선수의 동작을 발견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다음번에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사는 따로 얼굴 보지 않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구독자가 좀 늘고 있긴 한데, 제가 알아보니까 항상 그 동영상 중간중간이나 끝 무렵에 그 구독자 요청, 좋아요 요청을 하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구독과 좋아요는 유도인이 지켜야 할 정력 선용과 자타 공경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